여러분, 오늘 커피 한 잔 하셨나요? 어떤 브랜드의 커피를 드셨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초록색 로고의 컵, 바로 스타벅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커피 브랜드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도시의 작은 가게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커피 제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1년 미국 시애틀, 비가 자주 내리고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항구 시장 한켠, 스타벅스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이 훗날 인류의 일상을 지배할 거대한 제국의 출발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당시 스타벅스는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어 교사였던 제리 볼드윈, 역사 교사 고든 보커, 그리고 작가 지망생 지부 시글, 3명의 평범한 청년들이 좋은 원두를 소개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커피숍이 아니라 원두를 팔고 드립커피만 내려주는 작은 상점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 속에는 대중의 일상과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불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운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워드 슐츠. 그는 스타벅스에 커피 기구를 납품하던 젊은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장 안에서 뭔가 특별한 가능성을 느낀 그는 유럽 출장 중 이탈리아 밀라노의 카페 문화를 접하며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카페에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머물며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슐츠는 깨달았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미국에도 이런 제3의 공간을 심어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의 마음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타벅스 창립자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원두를 파는 가게야. 네가 말하는 건 허황돼. 그러나 슐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타벅스를 떠나 자신의 카페를 열고 라테와 카푸치노를 팔기 시작했죠.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돌아와 스타벅스를 인수하게 되고 드디어 커피 제국 건설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슐츠는 스타벅스를 단순한 카페가 아닌 제3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공간. 매장에 들어서면 은은한 재즈가 흐르고 바리스타가 내 이름을 불러주며 주문을 건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사로잡은 건 나는 지금 특별한 무언가를 소비하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의 맛보다 브랜드가 주는 자부심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1990년대 스타벅스는 폭풍처럼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뉴욕의 빌딩숲, 도쿄의 번화가, 런던의 비오는 골목, 심지어 서울의 대학가까지. 어디든 초록색 세일앤 로고가 빛나며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 로고의 모티프가 바로 그리스 신화 속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뱃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던 요물, 세이렌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보면 잊기 힘든 매혹적인 인어의 얼굴. 스타벅스는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소비자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스타벅스의 영향력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2000년을 앞둔 무렵 이화여대 앞에 첫 매장이 들어섰을 때만 해도 비싼 외국 커피가 성공할까라는 의문이 많았지만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생에게는 스펙처럼 여겨지는 학습 공간, 직장인에게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상징하는 회의실, 젊은 세대에게는 트렌드와 감각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노트북을 펴는 순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글로벌 문화의 일원이 된 듯한 착각을 경험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한국 사회의 계층적 욕망과 맞물리며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선택한 무기는 커피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굿즈 마케팅. 매년 등장하는 시즌 한정 머그컵, 텀블러, 플래너는 단순한 물건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의 문화를 소비하러 갔습니다. 줄을 서서 한정판 굿즈를 구입하고 SNS에 인증하며 소유 자체가 자부심이 되는 현사.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회사를 넘어 욕망을 파는 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마케팅은 사람들의 심리를 정교하게 겨냥했고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제국의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확장은 언제나 희생을 동반합니다. 매장이 늘어나고 브랜드가 거대해질수록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스타벅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안 수많은 지역 커피숍이 경쟁에 밀려 문을 닫았습니다. 현지 농부들은 더 많은 원두를 공급하기 위해 끝없는 노동에 내몰렸고 제3세계의 커피 농가들은 공정무역이라는 미명 아래 여전히 낮은 수익에 허덕였습니다. 스타벅스 한 잔 값이면 아프리카 농부 하루 임금이라는 말이 퍼지며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잔의 커피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피로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밝게 빛날수록 어둠도 함께 짙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서서 커피를 샀습니다.
브랜드가 주는 달콤한 중독이 죄책감을 덮어버린 것이죠. 이제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체인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하루 수천만 명이 이곳을 찾고 수십만 명의 바리스타가 그 브랜드를 지탱합니다. 세계 어디서든 초록색 로고만 보면 우리는 자동으로 안도합니다. 아, 여기라면 내가 아는 그 맛을 마실 수 있겠구나. 그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제국이 인간의 심리에 심어놓은 강력한 습관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은 앞으로 어디로 향할까요? 커피를 넘어 푸드, 라이프스타일, 나아가 메타버스와 AI 시대에도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더 이상 커피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든 문화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성공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제국은 언제나 화려한 얼굴과 잔혹한 그림자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커피를 마시는 걸까요? 아니면 스타벅스가 설계한 경험을 소비하는 걸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뜨거운 라테 한 잔 같지만 그 안에는 자본, 문화, 욕망이 뒤엉켜 있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의 작은 상점에서 출발한 스타벅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소비의 욕망, 지위에 대한 열망, 시대를 꿰뚫는 마케팅,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희생과 어둠까지. 스타벅스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욕망과 시대정신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제국의 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제국의 테이블 위에 앉아 또 한 잔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커피 제국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하다 보니 갑자기 스타벅스 신메뉴가 궁금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